그녀는 남편의 사무제를 치르기도 전에 집을 떠났습니다. 애는 어쩌고? 벌써 나가? 저 여기선 더 못 삽니다. 돈 벌어야 하니까요. 갓돌 지난 아기 얼굴엔 살얼음이 박혀 있었죠. 그 아이를 본 할머니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울었습니다. 내 새끼를 이렇게 만든 게 사람의 일인가?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갓난 아이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던 엄마 지금 그녀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 집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죠. 30도 안 된 젊은 아내가 남편의 사무제를 치르기도 전에 집을 나간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그렇지 사무제도 안 끝났는데 나가? 그 말들이 어린 아들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사랑방 문을 열고 짐을 쌌습니다. 할머니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단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묵은 이불을 접으며 말했죠. 돈을 벌어야 한다고, 여기선 숨이 막힌다고.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며칠 후 다시 돌아온 엄마는 말없이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와 나 겨우 5살짜리 아이들. 우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겨울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할머니는 그 손자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본 나는 돌진한 아이가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은 게 없어 앙상하게 말라붙은 몸, 얼굴에 박힌 살얼음, 입술마저 파랗게 질린 채 떨고 있었다고요. 그 순간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엄마는 못 키우겠다며 우리를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대신 돈을 요구했죠. 그때 할머니는 집에서 키우던 소 8마리를 팔았습니다. 그 돈을 엄마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애들 키워볼 테니 너는 돈 벌어서 아이들 크면 좀 보살펴라. 엄마는 그 뒤로 사라졌습니다. 소풍도, 운동회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어느 한순간에도 엄마는 제 옆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랐겠죠. 그 부재가 얼마나 길게 내 인생을 망가뜨렸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엄마라는 두 글자 앞에서 울어야 했는지, 그리움이 아니라 결핍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의 몸속엔 늘 허기가 남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그 허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안아줄 때마다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그 온기를 느끼는 동시에 곧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아내가 나를 감싸 안아줄 때면 나는 도리어 떨렸습니다. 그 따뜻함이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마음을 닫아요? 나는 그때마다 웃었습니다. 그냥 원래 그래요. 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늘 엄마가 떠나던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온도는 그날 이후로 한겨울이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늙으셨고 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내와 가정을 꾸렸지만 마음속에 그 얼음은 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철이는 집에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울었습니다. 내가 비어 있는데도 내가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는 나와 달랐습니다. 나는 사랑이 없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이는 사랑 안에서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의 결핍이 나의 아이를 통해 치유되고 있다는 걸. 나는 비록 얼음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얼음 위에 햇살이 비치고 있다는 걸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은 멈출 줄 몰랐고 바람은 사람의 살갗을 벗겨내듯 매서웠죠. 할머니는 그 바람을 뚫고 손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른 새벽 하얗게 얼어붙은 들길을 건너며 그녀의 입에서는 짧은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아, 있거라. 제발. 사람아, 있거라. 작은 방에 도착했을 때 문틈 사이로 찬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안에는 어린 누나와 돌진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갓 돌이 지난 그 아이 바로 그는 종이처럼 말라붙은 얼굴로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희뿌연 살얼음이 박혀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살얼음을 녹였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품속은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아이는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세상을 모르는 순수함이 그리고 생존의 본능이 깃들어 있었죠. 그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가 할머니의 심장을 쥐어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가야겠다고요.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돈을 줘야 한다고. 그래야 보내겠다고.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자마자 마당에 묶어두었던 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소들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세월의 상징이었고 그나마의 생계 수단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 전부를 팔겠다고. 소 8마리. 그녀는 소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닦을 틈도 없이 그 돈을 들고 다시 엄마에게 갔습니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애들 키워볼 테니 너는 돈 벌어서 애들 크면 좀 보살펴라.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돈을 챙기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은 이상하게도 가볍고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밥그릇을 먼저 채웠고 밤마다 무릎에 올려두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들이 다시 따뜻해질 때까지 그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따뜻했음을, 그 온기가 생명을 붙잡아줬음을. 그는 자라면서도 늘 궁금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그토록 자신을 아꼈을까? 왜 엄마는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렸을까? 시간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자신이 가진 마지막 생명을 내어준 것이었다는 걸.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흙이 묻어 있었고 그 손이 자신을 살렸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엔 언제나 그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세상 어떤 사랑보다 순수한 온기였습니다. 그는 어른이 된 지금도 그 겨울을 떠올립니다. 눈 덮인 들판, 그 위를 홀로 걸어오던 할머니의 발자국 소리. 그 소리가 자신을 살렸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겨울 한가운데를 걸어 들어올 용기라는 걸요. 그가 28이 되던 해였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혼자 집을 정리하던 그날, 오래된 서랍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 내려간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이 세상에 엄마를 미워하지 말거라. 그 여자도 사랑받지 못한 여자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이상하게도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가 아닌 공허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를 미워하며 살아온 세월이 28배. 그 미움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불쌍히 여겨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며칠 후 그는 결국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좁은 골목, 허름한 원룸 한켠에서 그녀는 늙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담배가,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엄마는 아들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잘 컸네. 그 한마디에 묘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버렸냐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털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는 그 말이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말 속엔 아무 책임도 아무 후회도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너 결혼했다며. 손주 사진 좀 보여줘봐.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잠깐의 떨림이 그에게는 천둥 같았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감정의 조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금세 표정을 감췄습니다. 그래, 잘 키웠네. 그리고는 말했다. 나도 이제 아파서 돈 좀 필요하다. 그 말에 그의 눈동자가 식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흘렀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용서도 복수도 아니라 그저 한 번이라도 안아달라는 말이었음을. 그녀는 끝내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아직도 아픕니다.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그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갈 그림자가 무엇인지. 그림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발밑에 붙어 있는 법이니까요. 그는 그날 이후 엄마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도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깊어질수록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 말 한마디가 저주처럼 남았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민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유리컵을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그 컵은 오래전부터 그의 방에 있던 유일한 유리컵이었습니다. 유리 표면에는 오래된 입술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세제를 바꿔도 뜨거운 물로 씻어도 그 흔적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컵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그 흔적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숨결, 손끝의 온도, 그리고 그날의 냄새가 아직도 그 컵 안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자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문득 들이닥쳤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낯설음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그 품 안에서 민호는 어린 시절의 결핍이 한순간에 터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체온은 사랑 같았고 동시에 금기 같았습니다. 그 순간 이후 민호의 마음속 온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그리움이었을까?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리움은 언제나 사랑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민호는 손에 쥔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지워버린 엄마의 번호. 그러나 손가락이 0을 누를 때마다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낮은 웃음, 그리고 전화를 끊을 때의 조용한 숨소리까지. 끊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그의 몸속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아내의 말투에서 들렸고 그녀의 눈빛이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민호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를 미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감정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그 온도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그녀였습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장면들이 그의 숨을 막았습니다. 엄마가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돌아봤던 그 눈빛. 그 속에는 미움보다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끊었는데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온기는 여전히 그의 심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도는 때로는 아내의 체온으로 더씹혀졌고 때로는 아이의 웃음 속에 스며 있었습니다. 민호는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지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특히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한번 각인되면 그 어떤 새 사랑으로도 완전히 덮을 수 없다는 걸.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민호는 오래전 엄마의 자장가를 듣는 듯 했습니다. 그 노래는 슬펐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 온도가 아직도 자신의 일부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를 미워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지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지워지지 않아 살아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겨울 하늘은 한결 맑고
고요했습니다. 잠시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이 몇 시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죠. 수증기 사이로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이 바라던 세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길, 민호는 문득 아이가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하던 그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아빠는 손이 따뜻해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온도가 이제는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요. 사랑받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을 꼭 붙잡고 있는 그 순간, 그는 오래전 잃었던 무언가를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조용히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고향 마을. 그가 떠나온, 그리고 마음속에서조차 지워버리려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흘러가면서 민호의 마음속에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스쳐갔습니다. 눈이 내리던 밤, 마루 끝에서 자신을 안고 울던 할머니의 얼굴, 기침을 하면서도 끼니를 챙겨주시던 그 손길, 그 모든 사랑이 결국 자신을 버티게 한 온도였다는 걸 민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버스가 멈추자 민호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낡은 대문,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 그리고 먼지 쌓인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항아리. 그 속에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담가두고 갔던 장독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눈물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겁게 눌러왔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공기가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옆에서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부서지고 깨진 자리마다 따뜻한 숨이 스며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라는 거요. 민호는 그렇게 자신 안의 차가운 온도를 마침내 녹였습니다. 그 온도는 이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온도를 인정하는 것이었죠. 사랑이란 결국 아픔 속에서도 다시 따뜻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의 온도는 결핍에서 시작해 용서로 끝나는 감정의 순환입니다. 민호는 결국 사랑은 주어야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미워하던 손으로 아이를 품습니다. 결국 사랑의 온도는 용서의 온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도 부탁드립니다.